네, 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광명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적 환경 목감촌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단지 규모수 1구역은 3,500세대가 넘고 2구역은 3,3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단지 내에 1구역의 중학교 신설, 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된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그 1구역과 2구역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에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구역과 2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광명 뉴타운 내에서 적정한 사업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분양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그 아파트라는 건 일단 뭔가 자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세권이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역세권을 들 수 있겠죠. 또 역세권은 역세권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부동산 상승기 때죠. 상승기 때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구역과 2구역은 좀 뉴타운 내에서 학세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1구역이 2구역이 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냐? 그렇진 않아요. 자 여름엔 더워가지고요 걷는 거 진짜 고통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좀만 걸어가면 5분 이상 걸어가면 흠뻑 젖어요. 또 겨울에는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또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뭐 뉴타운을 한번 이미 완성된 곳을 가보시면 일단 그 광명 뉴타운 어느 지역이든 다 역세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구역과 2구역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특징들이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광명시의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면적별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가점제로 분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점이 조금 안 나온다면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양으로 받으면 일단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좀 주택이라는 건 일찍 내가 조금 여유가 되든 안 되든 좀 일찍 취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더라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 그래프인데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20년, 22년도까지의 그 물량이에요. 그랬을 때 2009년, 2010년도에 굉장히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때가 철산동 그 저층주공이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가 돼서 철산 레미안 자이라든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광명시에 입주 수요, 그러니까 수요 적정량 2천 가구를 굉장히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광명시고요. 자, 이 기간에 광명시는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의 가격도 잘 나가더라.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스터디를 하거나 또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광명시 적정 입주 물량은 2천 가구예요. 2천 가구. 그렇지만 2017년도, 18년도에 2019년도까지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터지거나 부담스러운 정도의 공급 물량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적정 가구 2천 가구보다 좀 상회하는 4천 가구가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져요. 그랬을 때 2020년 일직동에 있는 태영대시장이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광명 뉴타운 첫 입주 아파트죠. 16구역이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입주 아파트가 끝나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나큰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방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앞으로 뉴타운 아파트든 철산 저층 주공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마다 물량이 쏟아질 텐데요. 자, 어떤 시점이 제가 물량 체크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도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점에는 내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시 면적별 분양가격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자, 2018년도에 평균적으로 1347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광명시에 공급 물량이 없고요. 2020년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 평균 분양 가격이 1,57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2,2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라는 거는 조금 일찍 좀 여유가 된다면 좋겠죠. 좀 힘들어도 좀 주택이라는 걸 빨리빨리 취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롭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 분양 가격이 올라가듯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약으로 공급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청약으로 공급을 받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 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늦게 받을수록 일단 분양가는 높아지고요. 물론 청약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분양가로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분양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 인기 지역, 특히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가점제가 적용되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나 청약을 낸다고 해서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 구축에서 신축이 되어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덤비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자꾸 공략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이유를 좀 알고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지금 광명뉴타운 19역도 찍고요. 뭐 1구역, 2구역도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일단 광명시에 있는 이러한 그 그러니까 신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뉴타운 물건 프리미엄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문의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과 많이 비교하셔야 돼요. 광명보다 조금 덜한 지역의 프리미엄이라든가 광명과 유사한 지역의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광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 지역의 프리미엄들을 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 제가 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락하거나 조정되거나 약세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잘 버티고 내가 물건을 지금 시기는 자 내가 자산이 좀 많아요, 좀 물건이 많아요, 그러면은 좀 지역별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시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가 여기서 하나 딱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주택이라는 거는 자 일찍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 얘기 한마디 하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별 공급량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광명 뉴타운이 됐든 일단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25평보다는 일단 3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정 물량 2,000가구라고 했죠. 2,000가구. 2,000가구인데 일단은 2018년도에는 이 30평에서 40평이 그래도 1,000가구 정도? 자, 2,000가구보다 좀 모자른 1,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가게 되면 그 전체 물량에서 뭐 똑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공급 없습니다. 2020년도에 그 30평에서 40평대 물량이 자 2018년도와 동일하지만 2021년도에 급감을 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자 또다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특히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보다는 좀 30평 이상의 그 평수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평이든 뭐 30평이든 40평이든 50평이든 대부분 보면 시간 18년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분양가는 꾸준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분양이라는 거는 그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2년 뒤, 3년 뒤에 여러분들께서 일반 청약으로 공급받는 그 주택 가격이 절대 저렴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또 공급받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세권이하고 또 이제는 역세권하고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여기 대표적인 그 지역이에요. 그 평촌 일기 신도시, 평촌 일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범기역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평촌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제일 큰 아파트 43평 성경 1단지 아파트가 9억 원이에요. 실거래가 9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학원가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학군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자, 현대홈타운 볼까요? 33평이 7.2억, 7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향촌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8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세권, 초역세권, 상권과 끼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하고 자, 43평이 9억, 그 다음에 이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쪽 학세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자, 33평이 8억이고요. 32평이 7억 2천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세권이라는 데가 자, 공급가가 좀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좀 특징을 좀 잘 알고서 덤볐으면 좋겠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무조건 역세권이 우수하다. 그것도 좀 틀린 거고요. 자, 학교가 또는 학원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들, 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철산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쪽이 7호선이 지나가는 철산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철산 푸르지오 하늘재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33평 아파트가 9억의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뒤편에 있는 철산 레미안자이 자 보시면은 33평이 8.6억에 그러니까 8억 6천에 실거래가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자 역세권과 학세권이라고 제 표현을 할게요. 아래쪽에 이제 철산중학교라든가 철사초등학교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철산동 그 레미안자이보다는 자 역세권에 가까운 철산 하늘채 푸르지오와 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냐 안 나냐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가격 차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3대 학군이죠. 서울의 3대 학군 그랬을 때 이제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그때 학원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31평 8억이고요. 뭐 8억 8천 예, 그리고 또 주변으로 좀 나가면은 6억 7천. 그래서 학원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자, 7호선이 지나가고 4호선이 그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죠. 노원역 일대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물론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단지와 또 밑에 쪽에 있는 그 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일단은 학세권이 굉장히 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드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블로그에 대해서 뭐 분당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세권과 학교가 몰려있거나 또는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한참 하던 시절에. 그랬을 때 크게 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많이 두시는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길뉴타운이에요. 같은 그 7호선 연장선에 있는 그 7호선 그 신길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신풍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대장아파트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그래서 34평이 10억 7천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그 레미안 프레비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3평이 9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보시면 1억 3천 정도 거래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또는 조합원의 공급과 가격 차이를 봤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 이게 벌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비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인근에 대형 고등학교라든가 대형 초등학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학세권이라고 하거나 또는 학원가가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레미안 에스티움과 프레비뉴를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가격 차이적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뉴타운, 이쪽이 안양천인데, 이쪽이 안양천이에요. 안양천인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철산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쪽이 철산동 아파트 단지고요. 이쪽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이 흐르는 강물은 그 목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2구역이고요. 이쪽이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5구역, 여기가 4구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왼쪽은 주택가고 오른쪽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기반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왼쪽은 좀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냐 또는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냐 또는 이제 재개발 단지냐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볼 수는 있지만, 향후에 철산 이쪽이 저층 주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왼쪽에 뉴타운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다 같은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철산 주공 아파트를 접근하는 게 맞냐, 또는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접근하는 게 맞냐, 지금 뭐 시시비비 가리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의 생활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치, 그러니까 전부 다 아파트가 됐을 때에는 일단은 그 가치가 그때 시점에 좀 환경적인 면, 뭐 교육적인 면, 또는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향후에는 하나의 생활권 된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 같은 경우에 자, 수익적인 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시잖아요. 자, 철산동 굉장히 사업성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향후에 세금적인 면, 그러니까 이제 규제죠.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오른쪽 아파트 단지고요. 왼쪽 단지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자, 없습니다. 안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인풋 대비 아웃풋, 아웃풋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회수를 해가냐, 어느 또 이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회수를 안 해가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진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수익이라든가 이제 향후에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틀려진다. 근데 그 만족도가 생활의 편의시설 이런 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요, 주택 가격의 프리미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산동 일단 아파트 단지, 향후 이제 다 같이 아파트가 될 텐데, 일단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10단지, 9단지, 12단지가 굉장히 시세가 좋고요. 자, 철산 푸르지오 하늘차라 또는 레미안자이보다는 자, 3.3제곱미터 예,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가격이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에도 자, 1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9구역, 8구역, 그러니까 철산주공 9단지, 자, 철산주공 8단지, 저층주공 10단지, 그 철산주공 10단지예요. 그랬을 때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 참조를 하셨으면 자, 뉴타운에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나중에는 전에서 이 위에서 보셨다시피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9단지고요. 여기가 10단지, 여기가 11단지, 12단지예요. 그랬을 때 아파트 시세라든가 상승률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 자, 가치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저는 딱 계산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 본론으로 들어와서 1구역과 2구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구역과 그 2구역의 위치는 그 이쪽에 오른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그 우리가 그 철산동 광명동에 7호선 지하철 라인이 지나가게 돼요. 그때 요 위쪽이 그 광명 사거리역이고요. 아래쪽이 철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7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 뉴타운을 가로지르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목감천이 흐르고요. 이 아래쪽에서 안양천과 만나요. 그리고 이제 1구역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쪽 아래 지역이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인접 붙어 있다 그랬죠? 이쪽이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구역과 2구역은 이렇게 자,
목감천을 끼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 환경도 비슷하고요. 이 자연적 환경이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적 환경을 1구역과 2구역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스쿨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반으로 잘려서요. 이쪽은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오른쪽 편 1구역 쪽에는 중학교가 신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학교가 신설이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가치적으로 굉장히 향후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구역과 2구역 주변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좌측에 이제 5구역이에요. 5구역도 마찬가지로 애들 학교 보내기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봐요. 5구역은 자, 학세권으로 봐도 되고 반은 역세권으로도 봐도 되는 요즘에 우리가 짜장면이나 통닭을 먹어도 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또는 그 짬짜면 이런 게 먹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에 제가 책을 보게 됐는데 어떤 책에서 그랬어요.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일단 중간에 걸치는 걸 굉장히 선호한대요. 사람들 요즘 세대 사람들의 그런 포지션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일단은 그 내가 지리적으로 좀 양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양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또는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편한 그러한 지역이 어디일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인천에 직장이 있어요. 그럼 인천으로 가고요. 자, 강남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 강남으로 가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딱 중간 지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구역도 자, 1구역, 2구역과 마찬가지로 애들 학교 보내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5구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교가 가장 많이 둘러싸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는 일단은 2구역, 1구역이 굉장히 자, 이 광명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광명시 자체를 한번 보시면 학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다시피 역세권 물론 제일 비쌀 거예요.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을 떠나서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아이들 교육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부형이라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광명시에서 과연 학교가 어디가 많이 생길까? 1구역과 2구역 주변에 이렇게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전세라든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을 할 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자녀를 두고 있는 그 계층이 주 매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주택을 내리는 것도 자녀가 성장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딱 주택은 선호도가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역세권이냐, 하세권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키포인트를 잡아서 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8단지고 이 밑에가 밑으로 내려가면 9단지고요. 여기가 10단지, 밑으로 내려가면 11단지입니다. 그리고 7단지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좌측에도 이제 광명고교라든가 광명중학교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 근데 지금은 자, 주택가와 재개발 단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져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된다. 다 같은 아파트 단지가 된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자, 미래의 청사진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좀 근거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또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오늘 문자만 한 5통 받은 것 같고요. 또 유튜브 댓글에도 뭐 1구역, 2구역 좀 궁금해하신다. 또는 요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 자, 입주하게 되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때 이 입주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공사와 본계약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철거가 진행이 되죠. 철거 시점에 보통 동호수 추첨이 되고 모델하우스 오픈하고요. 일반 청약을 이때
보통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보통 아파트 만들어지는 그 평균 기간이 32개월인데 3년으로 보세요. 3년 뒤에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입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광명 뉴타운 1구역의 현재 위치는 이쪽에, 그러니까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중이다. 조만간에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열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한 7월 달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1구역의 위치는 여기다, 사업속도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인가 최종적인 도장이죠. 이제 저는 크게 도장이라고 얘기 드려요. 인가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도장이고요. 마지막 도장, 세 번째 도장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랬을 때 안정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도장이 찍힐 때마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안정성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동산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는 그 차등이 돼서 자, 오르고 내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 2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고, 자,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2구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구역과 2구역 이제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이렇게 지금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쪽 편이 1구역이에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1구역의 조감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좌측이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 목감천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목감천을 따라서 이제 도로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에 2구역과 그 2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단지, 자, 내 도로가 하나 생긴다. 그리고 1구역도 마찬가지로요. 그 도로가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쪽이 광명북고 삼거리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도로가 쭉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광명북고 사거리가 되겠죠, 앞으로.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5구A나 5구B를 많이 가져갔어요. 상대적으로 30평대하고 34평, 이 평형대를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청한 물량이 적다. 그래서 조금 조합원 물량이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1구역 같은 경우에도 5구A, 자, 5구B, 자, 이런 식으로 그 조합원들이 5구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구역이 2구역보다는 그래도 30평대, 34평대 좀 고루 분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타입으로 보면 보통 84A 굉장히 인기 많고요. 자, 1구역에서는 84C, 84A 인기 많습니다. 근데 물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84B가 간혹적으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많이들 84B 나오면 거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조합원 물량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매도자냐 매수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그 1구역 지금 총 3,585세대, 그리고 이제 그 자이 그 하나 포스코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3,344세대,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 롯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시공을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광명 뉴타운이 됐든 또는 철산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됐든, 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자, 펜트하우스가 6집이 들어서게 되는데, 향후에 이게 굉장히,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궁금해요. 시세가 얼마나 갈지. 그런데 이 조합원 물량, 그러니까 조합원 총 6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이 6가구 중에 3가구를, 자, 조합원이 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나왔다가 들어갔고요. 그 가끔가다 이 물건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찾을 때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펜트하우스를 신청하기까지는 좀 감정가가 높으신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부담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그래서 이제 1구역과 2구역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단지 규모 수라든가 또는 이제 학군 형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연적 환경,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건설사,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지만 철산동 재건축 아파트하고 미래적으로 보면 다 같이 아파트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명뉴타운 뭐 1구역, 2구역 외에도 예, 조만간 다른 구역들 한번 곳곳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내용도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옥부동산 스토리, 자, 미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예, 다시 다가서는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